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복지론 제5장 청소년 복지의 실천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 실천에 관한 이제 관점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아마 사회 복지 영역 중에서도 세부적인 어떤 전문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현장 전문가가 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이 청소년과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로서 접근 방법에 따라 청소년이 당면한 이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이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청소년 복지 실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 실천적 접근 방법에 대한 관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5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복지 실천을 위해서 이제는 이 생태적 관점과 그다음에 생체적 관점과 인파워먼트 관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생태 체계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그 주위에 인접한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체계화된 생태계 속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이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이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인간은 이 백지생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 역동적 실체로서 인간은 점진적으로 자기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재구성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 체계학적 이론에서 인간 환경을 어떻게 나눴냐 하면 이제는 요게를 5가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미시체계, 그 다음에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요거로 인해서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생태 체계 관점에서 이제 미시 체계입니다. 이 미시 체계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가족이나 또래 집단, 학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미시 체계는 청소년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적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개인에게 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시체계고 거기서 상호작용 관계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중간체계는 자, 2개 이상의 미시체계, 이 미시체계 간의 어떤 말에서는 상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2개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한 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이 미시체계는 누구예요? 청소년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체계는 2개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는 것이고, 자, 외체계는 자, 가족의 어떤 친구, 이웃, 부모의 직장 동료, 부모의 취업 조건,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청소년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부모의 직장이 주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는 가정보다 청소년이 부모와 여유 있는 주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특히 이제 부부가 떨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심각하겠죠. 근데 둘이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녀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주말을 더 늘릴 수도 없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주말에는 좀 쉬고 싶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주말만 되면 그래도 부모님들과 같이 뭐 직장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저희 자녀들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저희도 이제 뭐 맞벌이 부부로서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엄마가 일을 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들이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시간이 나와주면,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의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를 시키고, 뭐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거시체계입니다. 이 거시체계는 사회의 가치관이나 법률, 그리고 사회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청소년이 속해 있는 어떤 사회의 큰 맥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 사회에 사는 이 청소년의 경우는 바람직한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나 법률, 어떤 사회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바람직한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라는 어떤 사회의 큰 맥락에서 거시 체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시는 큰 거잖아요. 미시는 작은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 체계는, 자,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제 우리가 사건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청소년이 이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할 경우 그러한 사건은 어떻게 돼요? 이 부정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일 조그만 게 이제 보면 미시체계입니다. 미시체계. 여기가 우리가 하면 미시체계. 미시체계는 뭐냐면 가족과 그다음에 이웃, 그다음에 개인, 학교, 그다음에 또래. 요게 이제 미시체계입니다. 그걸 벗어나서 어떻게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중간 체계가 되는 거죠. 중간 체계. 중간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중간 체계는 같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중간 체계는 미시 체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 체계죠. 이제 외 체계. 자, 외 체계 여기는 이제 다 상호 이렇게 이제 이걸 같이 이제 상호 이렇게 관계를 맺죠. 이 외 체계는 이제는 우리가 확대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대 가족.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체계 있죠. 외체계는 이제 확대 가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 체계가 이제 되는 거죠. 거시 체계. 이 거시 체계는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 태도와 이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상호 이제 관계가 더 맞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 체계입니다. 시간 체계. 시간 체계. 시간 체계는 어떤 환경과 사건 유형, 그 다음에 사회, 역사적 환경. 그래서 여기가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태 체계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미시 체계에서부터 거시 체계로 확대되고, 요거는 또 전체적으로 시간 체계로 일어나는데,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거 시간 체계나 하여튼 간에 환경 사건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역사적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상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러한 그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 이 복지의 어떤 실천의 이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생태 체계적 접근은 청소년의 욕구와 이 문제를 다룰 때 개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환경 체계와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통합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사정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유용한 이 틀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생태 체계적 접근, 이 생태 체계적 이 어떤 면에서는 접근으로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가족이나 또래 집단, 그다음에 어떤 그런 지역사회 환경, 그 학교 문제, 학교 환경 문제, 매체 환경 이런 어떤 미시 체계에서부터 거시 체계 이런 것까지 다양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화의 속에서 청소년의 욕구와 역할, 영향력, 강점 및 취약점 이런 것들을 사정하고 개입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속에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이점으로 살아봤고, 자, 두 번째는 자, 생태 접근에서는 자, 두 개의 미시 체계 간의 이 공유 접점, 이 공유가 있다는 거죠. 공유 접점인 중간 체계의 어떤 개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이 개입할 때 이 방법과 문제, 사정보다는 정교한 관점을 제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두 개의 어떤 미시 체계 간의 공유 정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교한 이런 어떤 관점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의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 복지의 어떤 공유 정점이 되는 이 중간 체계는 부모와 또래 집단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모와 학교와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여튼 정교한 관점이죠. 부모와 학교. 이건 어떤 정교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 실천 현장에는 이러한 어떤 공유 정점에서 다양한 영향력과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자원들을 사정하고 여기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 실천에서는 하여튼의 이런 어떤 다양한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셋째는 뭐냐면 자, 생태 체계적 관점은 이 인간을 내적 동기와 잠재적 그다음에 이 강점을 가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하면서 실천 과정에서 이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파트너십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이 청소년 복지에 여기에 접근할 경우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동기와 그다음에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개입 과정에서 그들의 어떤 잠재력과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여기는 둘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생태체계적 이제 관점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자, 다음에는 이제 임파워먼트 이제 관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뭐냐면 1970년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라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면에서는 이 사물을 통제하는 힘이나 이 권력 이런 것을 말하는데, 자,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이 주다라는 어떤 주다라는 것과 파워의 어떤 그런 합성어로 일단은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임하고는 주다라는 것과 어떤 그런 힘과 권력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리더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자원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조직원에게 배분하고 또는 공유하는 이러한 어떤 가정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파워먼트는 여기에서는 적용되는 분야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용되는 범위와 적용되는 어떤 분야의 이 분야와 범위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복지에서는 이 클라이언트 체계가 자신과 환경에 대한 어떤 통제력과 힘을 회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파워먼트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자, 클라이언트가 이 잠재력이 있는 존엄한 인간이자 자원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역량이 있다고 보고 접근하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잠재력이 있는 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고 접근하는 관점. 이것이 이제 임파워먼트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모델은 자, 생태 체계적 관점과 어떤 면에서는 관점과 강점 분야에서 근접한 우리가 접근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 체계적 관점과 강점 관점에서 근거한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생태 체계적 관점, 이 관점에서는 자, 클라이언트가 가진 어떤 문제도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지 이것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개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개인의 부적응적 행동은 환경 안에서 이 자원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여기서는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환경 안에서 얼마든지 자원을 조정하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클라이언트의 다양성을 우리가 보면, 다양성은 존중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한 문제를 도전 혹은 전환점,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이제 아까 그 생태적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임파워먼트의 관점에서 좀 강점 분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분야. 자, 개인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무력감을 경험하고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개인과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개입해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환경에 대한 어떤 내적이고 외적 통제를 획득하도록 돕는 것이 임파워먼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클라이언트를 강점과 재능 그리고 자원이 독특한 존재로, 여기에서는 이 독특한 존재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이제 그 존재로 보는 것이고, 자, 클라이언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한 문제를 도전 혹은 전환점, 성장을 위한 어떤 기회로 보고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과 상황에 좀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미와 가치 있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파워먼트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개인적이고 사회적 요인을 무력감을 경험하고 이 권리를 상실한 사람에게 개인과 집단, 그다음에 지역사회 수준에서 개입해서 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자신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내적 외적 통제력을 획득하도록 돕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금방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자, 클라이언트의 경험과 역량을 가진 이 파트너로 보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어떤 강점에 초점을 두면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을 이제는 중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과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미와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임파워먼트의 이 관점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의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 중에서 이 클라이언트와 하여금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개입을 해서 자신과 환경에 대한 어떤 내적 외적 통제력을 획득하도록 돕는 것이 임파워먼트의
어떤 면에서 보면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적, 즉 관계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임파워먼트는 이제 이렇게 관계적 임파워먼트와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 관계적 임파워먼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관계적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자, 사람이나 집단에게 특정 상황의 힘과 권한, 이 힘과 권한,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의사 결정력, 이것을 부여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정. 사람이나 집단에게 특정 상황에 힘과 권한, 그리고 의사 결정을 부여하는 과정이 여기서는 관계적 임파워먼트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냐 하면은, 자, 사람이나 집단에게 특정 상황과 이런 걸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파워먼트로 인해서, 이 임파워먼트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조직 경영이나 그다음에 관리적 측면에서 이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임파워먼트는 어떤 면에서는 이 힘과 권한, 의사결정력을 부여한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임파워먼트를 해서 조직 경영이라든지 관리적 측면의 어떤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제시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임파워먼트를 관계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나눠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어떤 것이냐? 자, 이 역량 강화 측면에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 이거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내부의 힘과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임파워먼트라 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파워먼트의 관점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 개인의 삶에 이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개인 내부의 힘과 이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을 임파워먼트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임파워먼트는 어떤 것이냐면, 관계적 임파워먼트와 우리가 이제 심리적 임파워먼트, 요것들은 이제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관계적 임파워먼트와 이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 청소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개인 내적인 경험과 뭐 가족이나 그다음에 또래, 학교,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역량을 갖춤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독립된 사회 구성으로 이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청소년기의 임파워먼트는 이제 관계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임파워먼트, 이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개인의 내적 경험과 가족이나 또래, 학교, 지역사회, 이런 다양한 그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기는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그 다음에 독립된 사회원으로서 이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이제는 개입할 때 이제 이 청소년의 여기 이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개입할 때 이 청소년, 즉 이 클라이언트를 경험과 역량을 가진 파트너로 보고 그의 강점과 초점을 두면서 청소년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을 이제 중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시하게 된다. 청소년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고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는 겁니다. 돕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보면은, 자, 개인적 수준에서, 자, 임파워먼트를 형성해서 이 내부의 힘을 찾아서
이 동기를 보강하게 되면 심리적 안정감과 이 자아 존중감을 유지시키고 개인의 변화를 어떻게 돼요?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문제 해결과 자기 방향성을 증진시키는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나 환경과의 어떤 그 상호작용 능력을 발전시켜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어떤 거예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 구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인파워먼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인파워먼트를 형성해서 내부의 힘을 찾아서 동기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아존중감을 유지시켜서 개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는 어떤 결과로 또 나타나냐면 문제 해결과 이 자기 방향성을 증진시킴으로 인해서 대인관계나 그 다음에 환경과의 어떤 상호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결국은 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인파워먼트의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인파워먼트의 발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집단 의식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비난 경감을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개인적 책임을 어떻게 돼요? 인식하는 이 심리적 변화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파워먼트를 발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당히 다른 어떤 요소를 부딪히든지 남이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거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집단 의식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비난 경감을 변화를 통해서 개인적 책임을 인식하는 심리적 변화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숙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에 맞는 어떻게 돼요? 이 자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계획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무기력화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유익을 주는 것이 이 인파워먼트를 발휘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인파워먼트를 갖게 되면 내면의 힘이 강화돼서 어떻게 돼요?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능력을 발전시켜서 외부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금방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유의를 하게 된다면 청소년의 인파워먼트를 갖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갖게 된다 그러면 내면의 힘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 발달 과정에서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사회 적응력을 발전시켜서 외부의 상황에 어떻게 돼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높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어떤 청소년들에 대해서 인파워먼트의 관점에서 자기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요소를 강화시킬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외부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력을 높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 어떤 청소년 복지의 접근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전문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전문적 접근 방법은 청소년의 문제를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전문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의 예방이나 그리고 이 치료를 통해서 인간의 만족과 보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이 학문의 영역과 실제적인 분야를 가진 어떤 고유의 기술각으로 정립시키자 하는 어떤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인 접근 방법은 문제를 전문적 영역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적인 학문의 영역은 실질적인 것은
이 고유의 과학 기술을 정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각 개인이라든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부적응이나 욕구불만 또는 문제적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는 사실에 주목해서 이 사실에 주목해서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안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정신적 혹은 심리적으로 인간의 어떤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기술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전문적인 이러한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개별 사회 사업, 그다음에 집단 사회 사업, 그다음에 지역 사회 촉진, 그다음에 학교 사회 사업, 그다음에 여기는 사례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의 그런 어떤 자기 효용감을 높이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학문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게끔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고유의 어떤 그런 기술이 기술 과학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개별 사회 집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요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사회 사업입니다. 개별 사회 사업. 자, 개별 사회 사업은 개인과의 어떤 그런 1대1 기반으로 한 실천 방법으로 사회복지 실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별 사회 방법은 개인 간의 어떤 1대1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이 청소년 복지에서 실천 방법으로서는 사회복지 실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 빈민층을 1대1로 원조하기 위해서 설치된 이 자선조직협회는 자원봉사보다는 어떤 케이스워크로 불리는 직원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개별사회 사업은 19세기의 빈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1대1로 원조하기 위해서 이 자선조직협회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자원봉사보다는 케이스워크로 불리는 이 직원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1대1이잖아요. 우리가 1대1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게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별 사회 사업에서 발달된 복지사의 어떤 실천 기술은 집단 사회 사업이나 지역 사회 조직에서 이제 바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사회 사업에서 발달된 이 사회복지사의 어떤 실천 기술은 집단 사회 사업이나 지역 사회 조직에서 이제 발달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별 사업은 어떤 면에서 보면 1대1로 어떤 자선 조직에서 어떤 그런 직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됐지만, 그러나 그 발달된 과정은 여기에서는 집단 사회 사업이나 지역 사회 조직에서 이제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치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개별 사회 사업의 어떤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리치몬드가 있습니다. 이제 리치몬드는 이 개별 사회의 어떤 개척자라고 했죠. 우리가 개척자.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이란 뭐냐? 이 개별 사업이란 그래서 그는 인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환경의 어떤 사회 환경의 개별적이고 의식적인 이 조정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발달시키는 여러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간 발달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 사회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리치몬드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인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환경의 개별적이고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서 인격을 발달시키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발달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발달은 하나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간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펄만이라는 이제 또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펄만이라는 사람은 자, 개별 사회 사업이란 이 개별 사회 사업이란 자, 사람들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이 문제보다 어떻게 돼요?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돕는 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한 과정이다. 그러니까는 뭐 거의 뭐 동일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개별 사업이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제보다 효과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돕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 이 복지의 개별 그 사회 사업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전문적인 이 대외 관계, 전문적인 그 어떤 대인 관계의 기반 위에서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검토해서 모든 사회 자원을 활용하면서 모든 사회 자원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생활상의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전문적인 방법이 우리가 이제 청소년 복지의 어떤 개별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청소년 복지, 청소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19세기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오면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이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양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그다음에 모든 이 활용 자원이 무엇이냐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전문적인 방법이 우리가 이제 청소년 복지의 개별 사회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내일의 어떤 주인공,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이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또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면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복지 실천에서 이제 개별 사회 사업이다라는 거죠. 개별 사회 청소년 복지 실천에서 개별 사회 사업. 그래서 자, 이 청소년을 위해서 개별 상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방법이 어떤 것일까라고 우리가 보면 모든 사회복지 실천 사례에서 접수 상담, 사례 관리, 그다음에 흔히 개별 사회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 실천에서 이런 개별 사회 사업은 청소년을 위해서 이 개별 상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자, 모든 사회복지 실천 사례에서 이 접수 상담이라든지 뭐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별 사회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지역 사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에 들어간다면 이제 전문가 그룹 이런 게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가정에서만 뭐 예를 들어서 잘하든지 학교에서만 잘하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근데 가정에서 잘못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잘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문제아가 되고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면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모든 지역이 또 우리가 이제 지역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어떤 수련회라든지 뭐 쉼터라든지 그다음에 공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
그러면 공간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이제 뭐 연구도 하고 그러면 그런 시설들도 갖춰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그런 어떤 활동을 접목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나 지역사회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 그리고 다양한 어떤 요소를 통해서 이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서는 이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이루어갈 때 우리가 청소년 복지는 다양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사업의 어떤 전문적 원리를 이제 우리가 전문적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개별적 방법을 어떤 적용할 때, 자, 전문가가 지켜야 하는 어떤 제원칙들 가운데 여기는 비에스텍이 제시한 이제 1978년도에 제시한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에스텍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개별 사회잖아요. 개별 사회. 그래서 자, 개별적 방법을 적용할 때 자, 전문가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 원칙들이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는 이제 개별화입니다. 개별화. 그래서 자, 이 개별화는 자,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돼요? 이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독특한 개인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인간 권리의 이 어떤 인간의 권리에 기초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이 사람은 개별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개별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이런 독특한 개인으로서 취급되어야 하고 취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이런 개인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뤄간다 그러면 권리에 대한 이 기초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별화는 자, 복지 대상자의 특수한 성질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으로 어떤 개인의 권리이고 욕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개별화는 뭐냐면 이 그 복지 대상자, 즉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그러한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 특성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고 이해했으면 거기에 맞게 권리하고 욕구를 여기는 충족시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권리를 이해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이제 개별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개별화는 자, 청소년이 처한 어떤 가치나 문화, 그다음에 생활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개별화라 했잖아요. 개별화. 개별화는 개인적인 청소년의 어떤 권리, 이런 어떤 그런 기초,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권리와 욕구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처한 어떤 가치라든지 문화, 생활 경험, 근데 다양하잖아 이건.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에스틱이 얘기한 그 원칙들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개별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의도적인 이제 감정 표현이라는 거죠. 의도적인 감정 표현. 자, 의도적인 감정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서비스 대상자로 하여금 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 그대로 의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감정은 이 서비스 대상자로 하여금 서비스 대상자가 누구죠? 청소년. 청소년은 아직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그냥 아무 데서나 막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어른들이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뭐 거슬리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어떤 인격과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그 성인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어떤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이 인제 그런 갖춰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또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어떤 면에서는 강하게 그것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인제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가끔씩 보면 우리가 인제 사춘기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인제 뭐 중학교 뭐 인제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때는 뭐 3 학년 중학교 들어가 가지고 뭐 2-3 학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인제 학생까지 내려왔다 그래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인제 내려왔는데 뭐 4 학년, 3 학년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이 시대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부모들이 상당히 인제 특히 인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엄마, 엄마 하고 따라왔는데 인제 이 사춘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엄마한테 대들게 되고 엄마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또 무슨 얘기만 하면 문을 꽉 닫고 어떻게 돼요? 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엄마가 인제 사실 우울증도 걸리는 현상이 있다 그래요. 우울증 걸리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모로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또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아빠는 어떻게 돼? 한술 더 떠 가지고 자녀 방에 걸어 있는 저 방을 가서 뭐 따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뭐 강제적으로 아이를 그냥 뭐 데리고 나와서 막 그냥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고 아이는 더 여러 가지 어떤 삐뚤어 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춘기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모른 척 해 주고 같이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냥 어떤 면에서는 뭐 "공부해라. 뭐 해라." 이런 것보다는 평범한 어떤 일상적인 얘기를 잘 대화를 하고 나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보면 사춘기 시절에 보면 뭐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또 겪는 또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부. 우리 큰아이도 뭐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경우도 있었고 작은 아이는 인제 그 헝가가 인제 사춘기를 강하게 인제 심하게 겪다 보니까 또 인제 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서 부모 즉 엄마하고 인제 그런 차를 마시면서 많이 이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이 인제 상당히 많이 자녀들의 어떤 심리적인 이제 안정을 가져오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아이들은 뭐 삐뚤어 나가려고 그래도 삐뚤어 나갈 수가 없죠. 왜? 엄마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리적 안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삐뚤어 나갈 수 없고 그냥 잠시 잠깐 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어떤 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인제 그런 그 사춘기 시대를 인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청소년은 서비스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이거는 이제 유도해 주기도 하고 모르는 척 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자신이 비판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뭐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인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인제 일탈 현상들이 인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제 우리가 인제 비판받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뭐 유도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인제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인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타인에 대해서 주정적인 경우가 많고 청소년의 경우는 타인에 대해서 주정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정한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인제 많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나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들이 자기 감정을 스스럼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격려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청소년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순간적인 이런 어떤 발동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인제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부모하고 어린이하고 인제 딸하고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식사하고 인제 그 아파트에 인제 산책을 하고 나왔는데 아이들이 인제 있다가 보면 아빠 뭐 어떤 짓을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마 이 부모가 인제 뭐 얘기를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있는 데서 자기 인제 아버지를 인제 막 구타를 하고 거의 반 죽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가 인제 있어 가지고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이게 자라면서 상당히 어떤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여기에 어떤 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인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면서 남자에 대한 그다음에 인제 어떤 이런 배신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폭력적인 거 이런 거를 인제 직접 부모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인제 많이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인제 실적으로 보면
이 사춘기 학생들은 여럿이 이제 모여 있을 때가 이제 상당히 또 이제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어떤 그런 감정들을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는데, 실적으로 부모들은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의도적인 감정 표현을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통제된 정서적 관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